현대카드, 뭐 BC카드 이런 카드사들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현대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현대오일뱅크나 요거 준비하다가 안 됐죠. 네. 예. 그리고 엔지니어링도 이제 배당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코인 이슈가 굉장히 많기도 한데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권담보대출과 수탁자산관리 등을 하는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까지 배당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가령 이럴 거예요. 현대카드 또 현대오일뱅크 비상장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배당을 한다. 근데 관련 뭐 정보들은 그러면 이건 회사에 전화를 걸어야 돼. 뭐 이럴 텐데 이런 것들 내용은 그렇죠. 어디서 찾아봐요? 이제 보통은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곧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 아름 우휘량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 우휘량 연구원께서 등장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비상장 주식.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좀 낯설고 여기를 좀 노리는 이제 직업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좀 의지와 꿈과 뭐가 있었습니까 이쪽 분야에? 딱 이제 비상장의 목적이 있었다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약간 저는 약간 진로를 조금 탐색을 하면서 같이 좀 알아보고 지금 열심히 좀 파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이 상장 쪽은 레드오션이다. 그렇다면 비상장이다. 네, 우리 우휘량 연구원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고요. 네. 이광일님, 제가 눈여겨보던 비상장 주식회사가 IPO에서 가격까지 나왔네요. 미리미리 사둘 걸 그랬어요. 유유. 이런 분들 꽤 되시죠.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제 보고 있다가 약간 놓치는 아쉬움 이런 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도 생기잖아요. 비상장뿐만 아니라. 비상장은 또 사기가 꺼려져요. 항상. 맞아요. 사는 절차도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좀 딴 일 하다가 생업하다가 돌아와 보면 그 회사가 IPO 공고 나와 있고. 4939번님, 지난주에 알려주신 스펙 상장 관련된 거 공부 중이었었는데 마흔 도움이 됐습니다. 네, 스펙까지 저희가 다뤘었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이겁니다. 주식에서는 배당의 계절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12월부터 이제 배당 결산법인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송곳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비상장 주식도 배당을 하느냐,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야, 이거 그럼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당주를 이제 비상장 기업도 당연히 이제 기업이니까 배당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배당주를 보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정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는 연말에 이제 배당주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찾으니까 시세가 올라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이제 배당을 할 수 있고, 이제 다만 상장사들처럼 이제 대부분 배당을 좀 하지는 않고요. 소수 기업만 배당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제 큰 대형사들이 분기 배당을 좀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이런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장사들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배당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상장 주식, 비상장 기업들도 배당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도 똑같겠죠? 이익이 나는 회사가 배당을. 그럼요. 이제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주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적자가 나는 회사는 이제 배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좀 기업이 뭐 있나요? 이런 상장이 안 됐는데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이제 현대카드, 뭐 BC카드 이런 카드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현대오일뱅크나 요거 준비하다가 안 됐죠. 그리고 엔지니어링도 이제 배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인 이슈가 굉장히 많기도 한데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증권담보대출과 수탁자산관리 등을 하는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까지 배당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가령 이럴 거예요.
볼까요? 현대카드 또 현대오일뱅크 네. 비상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배당을 한다. 근데 관련 뭐 정보들은 그러면 이건 회사에 전화를 걸어야 돼. 뭐 이럴 텐데 이런 것들 내용은 그렇죠. 어디서 찾아봐요? 이제 보통은 이제 배당금이 얼마를 줬는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전자공시가 있는데요. 예. 전자공시에 들어가셔서 이제 현대카드면 현대카드 이런 식으로 기업명을 작성을 하시고 예. 이제 들어가 보시면 사업 보고서가 있는데요. 예. 거기 안에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3년 정도간의 배당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주당 배당금을 얼마 줬는지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주가로 나누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배당 수익률이 이제 은행 정기 예금 금리를 좀 넘어선다 이러면은 배당 매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런데 한 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배당 수익률을 10%로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정기 예금 금리가 주요 은행이 한 5% 정도 육박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1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배당주 투자를 고려를 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네. 이제 기업이 어쨌든 성장을 하게 되면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정보가 감춰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금융감독원 그 전자공시 시스템 하면은 네, 다 있습니다. 예, 현대카드 치고 이렇게 하면은 다 거기 사업 보고서 확인하시면 배당 사항 관련 사안에서 확인이 된다. 주의할 부분은 또 그거죠.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제 네. 찾아서 내가 알짜 비상장 배당 킹을 찾았어. 네. 근데 그게 다 과거의 맞습니다. 그 상황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과거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현재 상황을 굉장히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장이나 상장이라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배당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서 이제 올해도 엄청 많이 한다. 이런 보장은 없고요. 물론 이제 기업에서 충분히 그러려고 노력은 하겠죠. 주주 친화적인 이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제 배당은 이제 회사가 돈을 잘 벌었느냐, 그래서 그거를 주주에게 잘 나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많아야 배당금이 커지게 되는데요. 올해 실적이 좀 좋아야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어쨌든 4분기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은 대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분기 보고서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작년이랑 비교해서 뭐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배당도 잘 주는 회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당 기산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령 12월 결산법인은 며칠까지는 들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비상장 똑같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회사에서 고지를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제 배당락일이라고 하죠. 이제 배당락일 이틀 전까지 저희가 주식을 매수한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말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배당락일 기준으로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려면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을 이렇게 배당락일로 잡고 있어가지고 그 이틀 전에 이제 보통 29일 날 해야 되는데 31일 날은 이제 거래소가 보통 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28일 정도까지 매수를 해 놓으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네요. 네, 상장 똑같습니다. 주식이랑 비상장 주식이랑 비상장 주식 배당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끝으로 이번 주 IPO 일정들 비상장에서 좀 뉴스들이 많이 나와야 좀 좋을 것 같은데 상장 주식이 힘든 것처럼 비상장도 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볼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시장이 워낙 안 좋은 게 이제 뭐 코인 이슈다, 뭐 지금 시장도 이제 금리 이슈도 있는데 코인 이슈까지 생기면서 이제 자금 상황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IPO 시장이 양극화 현상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수요 예측이 잘 나와야 이제 기관들이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약간 이런 관심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철회가 되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이제 수요 예측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굉장히 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적으면은 예측이 작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나온 기업들이 이제 11월에 대해서 한 4곳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철회를 했어요.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회를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년에 한 해 동안은 이제 2곳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한 달 동안만 4곳이 이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서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철회한 기업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임상시험 수탁기관 바이오인프라랑 네. 이제 독서 플랫폼 기업 밀리의 서재, 그러니까 네,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제조사인 제이오, 그리고 미래에셋 드림 스펙 1호도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네. 네. 시장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놨다가 안 좋으니까 이제 철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하는 비상장 주식플러스 또 리서치아름의 우일랑 연구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